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26일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주말 사이에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 뉴욕 증시가 시끌시끌했습니다. 다 트럼프 때문이죠. 트럼프가 또 애플 흔들고 저기 유럽연합 흔들고 여러 곳을 흔들고 다니고 있고요. 또 무슨 비트코인 관련해서 꽤 돈을 많이 주고 참여하는 서밋 비슷한 걸 했죠. 근데 거기서도 한 15분 있다 갔다라는 얘기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좀 크게 위로 올리는 것도 내리는 것도 다 트럼프의 입에서 비롯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게 이게 늘 생각하죠. 이게 맞나? 근데 미국이 그러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애플은 결국에는 계속 생산기지 인도 아니다. 미국으로 와라. 안 그러면 너네 추가적으로 25% 그리고 그게 애플뿐만 아니죠. 삼성도 마찬가지죠. 그런 소식과 함께 애플의 주가가 가장 많이 밀렸고요. M7 종목들도 다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은 결국에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목요일 아침이죠. 디데이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혹은 어떤 악재를 우려하며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주말 사이 있었던 일들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년 본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5월에 그렇게 좀 좋았던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고점대로 이렇게 꺾였거든요. 오늘도 다양한 데이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바로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되게 우리 팀장님 여러모로 바쁘겠어요? 네, 수요일에 둘째 탄생, 그리고 목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맨정신으로 이거 목요일날 실적 발표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니까 조금 뭔가 이제 경험치가 쌓여서 좀 괜찮다 싶은 게 있을까요? 근데 진짜 시간이 너무너무 첫째 때가 60일 된 첫째를 제가 그때 당시에 글로벌 라이브에 한번 나왔었어요. 애기가요? 애기가. 출연했어요? 네네네. 진짜요? 네, 그 애기를 데리고 근데 그 이조 기자님하고 저랑 같이 있었을 때 대리킴이 이제 60일짜리 애기를 데리고 왔어요? 방송 끝나기 딱 5분 전쯤에 그냥 이제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이번에도 데리고 이번에 모르겠어.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엔 6일 만에 불가능하겠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참 그러네요. 축하드려요. 일단은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가장으로서 돈 벌고 일을 하고 슈퍼맨이 돼야 됩니다. 이제 2배 이상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2명이라고 해서 2배가 아니라 아니요. 오히려 줄어요? 1.5배요? 오히려 1.5배. 그래요? 곱하기 2라고 왜냐면 다 많이 물려주는 것도 많고 쓰는 게 같이 공통적인 게 많으니까. 더 많이 든다는 제 친구들은 뭘까요? 그냥 많이 쓰는 걸까요? 그 이제 생활비를 좀 더 받기 위한. 그런가? 자,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자, 여러분들은 우리 또 박 팀장님 둘째 아빠가 되는 거 축하해 주시고요. 저도 축하할 일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여러분께 저도 무언가 요즘에 뭐라도 잉태하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봄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봄이요? 지금 봄 가고 있잖아요. 여름 오잖아요. 여름 가고 있어요? 여름 오는데 그렇습니다. 자, M7 종목도 쭉 하락했고 주말에 너무 시장이 좀 부진했어요. 맞아요. 부진했고 사실 관세가 다시 또 재점화되다 보니까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지금 EU에 50% 관세 부과하겠다. 그다음에 애플과 삼성에 25%.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미국산이 아니라면 25% 관세 부과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가 아마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너무 길었던 것 같다라고 잠깐 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럼 한 9일만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른 국가들은 이제 90일 벌었으니까 한 70일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고 뒤에 가서 이제 물론 이제 다 이제 정해놓겠지만 본인들의 시나리오를. 자,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지금 무역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에 관련해서는 6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네. 좀 나오다 보니까 빠르게 지금 관세 협상을 하기 원하는 미국의 어떤 입장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지금 한 60일, 6월 1일이라고 치게 된다면 뭐 거진 60일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조금은 시간이 좀 촉박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휴장이고 메모리얼 데이로 오늘 휴장이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먼저 좀 보시게 되면은 애플이 3% 하락을 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 관세 인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좀 애플 자체는 지속적으로 부침을 좀 겪고 있다. 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반등을 한 것도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네. 물론 4월 9일 날 90일 상호관세 유예 이후로 좀 올라가긴 했지만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는 약간 뭐 지지부진했던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자,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해서 더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만약 여기가 또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은 저점까지도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이제 빅테크들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여줬고 나머지 섹터들도 뭐 그렇게 또 뭐 재미난 섹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유틸리티만 조금 이제 섹터별로 좀 올라갔지만은 뭐 상승폭도 그렇게 크진 않았다. 예, 전체적으로 좀 거래량도 없고 물론 일부 애플이나 일부 뭐 기업들의 좀 거래량이 좀 있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거래량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 딱 마감이 되고 나서요. 월가에서 많은 이제 시장을 정리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 뭐 커뮤니티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니까 이 관세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을 그러니까 저점까지 깨고 내려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예,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큰 박스권, 그러니까 약간의 기간 조정을 지속적으로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만큼 정말 엄청난 급락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장은 아마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임계점까지는 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수, 뭐 지난 금요일 날 지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또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고, 다우존스는 0.6% 하락했습니다. 나스닥도 1% 하락했고, S&P 500도 0.67% 하락했고요. 러셀 2000 지수 0.3%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에서 또 보고 계시는 많은 이제 정책들 중에 원자력에 관련된 정책, 행정서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또 월모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렸던 오클로 어때요? 지난주 23% 올랐습니다. 행정명령 서명하자마자 저렇게 급등했군요.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계속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산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뭐 AI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메가 트렌드는 국가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많은 기업에서도 선택을 하는 건데, 일단 이 원자력 관련해서 특히나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몇 개 이제 기업들이 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원자력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부분에 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 좀 빠르게 해야 된다. 좀 급박하게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빠르게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기대감이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뭐 SMR, 뉴스케일 또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19.4% 또 상승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봉을 보게 되면 큰 흐름을 현재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클로도 마찬가지고 뉴스케일도 마찬가지고, 자, 그 외에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이러한 기업들도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에너지주,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힘이 없는 시장에서는 이런 정책주들이 오히려 개별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자,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입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한번 보실 텐데요. 가장 관심 있는 기업은 아마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과거에는 많은 기대감으로 좀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 이건 제 기분인데요. 제 느낌은 젠슨 항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칩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도 하나긴 한데 엔비디아가 중국의 저사양 블랙웰 칩을 판다 이러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젠슨항이 좀 시장에 계속 나와서 약간 언론, 그러니까 외신을 통해서 약간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는 여러 가지 언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약간 트럼프 행정부와 좀 뭐 이제 벽을 세우는 어떠한 결을 좀 달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미국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감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이지만 과거에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어떤 마진율이나 상승률 이런 부분이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꺾이다 보니까 또는 중국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매출적인 부분 또는 실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최근에 약간은 좀 삐그덕거리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젠슨항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외신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반도체 규제가 좀 실패했다 아니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월가에서 앞으로 EPS 추정치를 약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하향 조정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우려 섞인, 과거에는 좀 기대감이 좀 많았었는데, 자,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조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같이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엔비디아에 너무 많은 비중을 좀 싣고 있거나, 예, 아니면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나서도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분위기가 최근에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같이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뒤에 가서 제가 그런 부분 조금 더 기사 내용을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뭐 한 가지 차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전쟁을 재점화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말 사이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좀 가지고 나온 기사 중에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경제 포럼이 있었는데 여기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그리고 도지 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핵심적인 것만.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자, 그중에 시장에서 그래도 관심 가질 만한 부분만 제가 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유가 빠르게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4.5%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WTI 기준으로 61.7달러. 여전히 오펙 플러스 증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달러 환율 보게 되면 1365원이고요. 많이 내려왔죠? 예, 많이 내려왔고, 달러 인덱스도 좀 내려왔습니다. 예, 99.0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달러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요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자국의 통화는 그 나라의 성장률 또는 과거의 성장률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앞으로 성장률을 보일 것인가 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의 그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과거에는 뭐 2.5%, 2.8% 이랬던 성장률이 이제 올해 들어서 1.5% 정도로 GDP 성장률을 보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약달러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외에 정책적인 부분도 앞으로 이제 수출을 좀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미국의 그 달러의 약세를 위하는 좀 약세를 좀 꾀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자, 이게 뭐 이 환율 시장은 좀 많은 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아니면은 여전히 우리 무슨 소리냐 원래 이랬다 과거에 좀 올랐던 것뿐이고 원래 지금 정상 궤도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달러와 달러 인덱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보실 텐데요. 일단 뭐 화요일 날 네, 옥타 또 사이버 보안 기업이고 뭐 그 외에 일부 중소형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메이시스, 뭐 아베크롬비, 세일즈포스, 엘프 있는데 여기 엔비디아가 수요일 날 시장이 끝나고 목요일에 진짜 바쁘겠네요. 목요일 엄청 바쁘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발표되는 거 저희는 목요일 날 다 전달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목요일 아마 새벽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애프터마켓에서 예. 바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이 목요일 날 못 나올 것 같아요. 왜요? 아기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애 낳고 저녁 때도 일하러 간다면서 그럼 다음 날 못 나오는 건 말이 안 그러니까 되지. 아침에 하여튼 뭐 약간 좀 꼬여가지고. 뭐가 꼬여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침에 모유수유예요 본인이? 자 그래서 목요일 날 네. 이렇게 제가 뵙고 싶지만 목요일 날 조금 힘들 것 같다. 웃기지 마요. 이렇게. 핑계 대지 마요. 자 코스코도 실적 네. 발표 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아마 근데 뭐 엔비디아 때문에 지금 뒤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묻힐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관심을 받을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갭도 또 실적 발표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우리는 왜 투자해야 되는가? 자 S&P 500의 실질 총 수익과 달러 구매력을 좀 보게 되면요. 사실 우리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달러의 가치, 현금의 가치는 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죠. 사실상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지금 만약에 갖고 있는 현금은 10년 뒤에는 이 구매력의 27%를 27%가 하락을 하고 20년 뒤가 되면 46%가 하락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 보유라는 것 자체가 일시적인 현금 보유지 지속적인 현금 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S&P 500 일단 우리가 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명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물론 그 중간중간에는 경기 침체도 있고 뭐 최근 같은 관세 이슈도 있고 그런 출렁거림은 좀 있겠으나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이 현금의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많은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그러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의 그런 비중이 많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시기가 좀 괜찮고 저평가가 됐다. 너무 자산 가격이 좀 싸졌다. 이렇게 되면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이유다. 그래서 이 표 하나가 아마 그 부분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관세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은 저는 또 다른 또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의 매수 구간이라고 또 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또 이제 월모부가 다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시장은 상당히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PR 기준으로 21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과거 평균 대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고평가돼 있고 좀 끌어올릴 만한 트리거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개별적인 빅 이벤트는 있지만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약간 좀 부담되는 구간이 아닐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약간의 고평가되는 부분도 아마 이 차트가 좀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2분기. 2분기의 S&P 500 EPS 전망입니다. 전망을 보게 되면 지금 주가는 뭐 반등을 해서 다시 고점 대비해서 크게 얼마 차이 안 나는 회복을 보여줬지만 지금 EPS 전망치에 대해서는 계속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러한 괴리율이 지금 많이 커지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저 끌어올린 거는 그럼 또 M7인 거예요? 이 끌어올리는 거는 M7도 분명히 있고요. 예, 뭐 시장이 이제 좀 다시 관세가 좀 줄어들게 되면 뭐 좀 괜찮아지지 않겠어? 라는 또는 뭐 10% 보편 관세, 뭐 종목별 20% 관세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흡수하지 않겠냐. 그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EPS가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이 저점 깨고 내려갈 거라고 저는 보진 않지만 예, 일부 어느 정도 박스권, 그러니까 하나의 점으로 수렴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출렁거리는 어떤 증시를 좀 보여준 후에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되면 예, 그때 다시 일부 시장에서는 좀 기대하는 그런 모멘텀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EPS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의 EPS 추정치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죠. 예, 8월까지는 아마 이 유예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미중 무역 합의 이후에도 사실상 늘지 않고 있는 중국의 미국행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버레이션 데이 이때 이제 관세에 대해서 관세 광복절을 이제 얘기하면서 쭉 떨어졌죠. 완전히 쭉 떨어지다가 일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러한 기미가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무역 합의가 일부 일어났죠. 물론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유예가 된 거죠. 아예 네. 합의가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이유가 있고 나서도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 수출 자체가 전혀 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가장 따끈따끈한 최근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입에서 전망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 오늘 이제 이슈를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텐데 말이 많아요. 예, 지금 트럼프 무역 협상 진전 없다. EU에 50% 관세 부과하겠다. 자, 오른쪽에 여기 트위터에다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외신들은 또 그대로 기사화 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뭐 내용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데도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90일 줬으면 빨리빨리 너희들 해야지. 진전이 없으니까 약간 파리가 날리는 거죠, 지금 사무실에. 파리가 날리다 보니까. 지금 벌써 한 2달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약간, 이것들 봐라. 왜 안 와? 네. 왜 이렇게 서류 같은 것도 좀 보내고. 전화도 잘 안 오는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월 1일부터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EU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아니, 근데 그럼 저거는 약간 협상에 대한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역시나 트럼프가 지키지 못하는 거죠. 3개월 유예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그걸 또 중간에 또 말 없다고 그런 거는 바꾸고. 3개월 유예하고 이런 거를 지킬 사람은 아니죠, 절대. 자, 뭐 네. 그런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약간 중국 관련해서는 협상하고 막 뒤집어 엎고 또 저런 식으로 EU한테처럼 하는 것처럼 할까봐 지금 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일단 EU한테 한번 이렇게 쓱 하네요. EU가 너무 가만히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유럽하고 계속 갈등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갈등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자, EU 수입품에 50% 관세 부과한다. 뭐 이런 얘기고 사실 이거는 뭐 관세 전쟁을 이야기하기 전부터 사실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계속 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그 화살이 좀 돌아간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요즘에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요. 미국이 너무나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중국은 되게 뚝심 있게 잘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야 역시 중국이 약간 달라졌다. 좀 달라졌는데 뭐 기술도 좀 발전시키고 있고 네, 기업들도 네. 뭐 지금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AI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시진핑 그 아래에서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당국 자체가 뭔가 뚝심 있게 밀어붙인다.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미국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약간의 좀 온도차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고 지금 중국을 방문하신 분들은 뭐 정말 하나같이 중국 기업이 참 큰일 났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유럽이 우리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내가 아는 방식대로 경기를 해야 할 때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아는 방식대로 나만의 방식대로 다시 경기를 하겠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무역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는 심각한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EU는 대응해야 할 것이고 이는 미국과 유럽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여러 이제 그 새로운 관세 위협이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나왔던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나오고 있다는 거 정리를 했는데, 새로운 관세 위협이 이제 관세 위협은 이 무역 자체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여전히 시장의 키는 관세에 달려 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인 시장 조정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90일 상호 관세 유예는 7월 초에 만료가 되고, 중국에 대한 낮은 관세는 8월에 만료가 됩니다. 자, 근데 좀 요번에 우리 그 감세안도 나왔었잖아요. 하원을 네. 통과했는데 이게 지금 상원을 통과하는 데까지
그때 언제 이제 상원을 통과하겠느냐 그 시점을 보게 되면은 7월 초로 지금 보고 있어요. 예, 7월 초로 보고 독립기념일 그 전후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호관세 유예가 7월 초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8월에 만료가 되지만 이게 지금 이 부채 한도 문제랑 같이 겹치다 보니까 이 7월 초 또는 6월 말부터 아마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또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과거에 이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될 때 보게 되면 막판에 해결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일부 차익 실현이 미리 나올 수도 있는. 예, 만약에 그 사이에 무역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어떤 시장의 큰 흔들림도 있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하지만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지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갈 것이냐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박스권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 자, 주식시장은 일부 고평가 구간에서 채권 비중을 늘리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최근에 좀 나왔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위치로 좀 보고 있어서 채권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어떤가 이러한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자, 오늘도 월모 보시는 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이제 인터뷰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사실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 미국의 여러 이제 정부 효율부에 대한 이야기들 또는 스페이스 X에 관련된 이야기들 또는 AI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와 이제 같이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는 내용 도중에 또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나가지고 그 질문을 하는 그 질문자에게 이제 인종차별적인 법을 너는 옹호하냐 뭐 이렇게 뭐 싸우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제가 다 생략했고요.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영향이 있을 만한 부분만 제가 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같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적 지출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치적 이런 이제 뭐 서포트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넌 돈을 또 쓸 예정이냐라고 했을 때 난 내가 할 일을 충분히 했다 생각한다. 더 이상 내가 돈을 쓸 이유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일부 선을 긋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테슬라 주주분들은 이제 드디어 이제 테슬라로 제대로 들어오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테슬라의 유럽 시장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했습니다. 4월 유럽 시장 매출 수치가 큰 폭 감소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론 머스크가 유럽은 원래 취약한 시장이다. 다른 곳에서 매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미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 여러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상황이 반전됐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했어요. 최근에 반등했던 모습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거고요. 당신도 인정하겠지만 유럽은 현재 테슬라에게 심각한 상황이다. 일론이 미치기 전에 이걸 샀어라는 스티커가 돌아다닐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럽 시장이라는 것은 모든 제조업들에게 약하고 그쪽에서 약한 부분을 다른 곳에서 상쇄시키고 있다. 주가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뭐 대답을 좀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이제 또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슈로 좀 넘어갔는데, 자, 급여 패키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일론 머스크 자체가 5년, 그러니까 질문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행자가. 자, 5년 후에도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자리를 지킬 것인가? 너가 테슬라를 뭐 떠나네, 있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5년 후에도 테슬라 경영자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네. 델라웨어주에서 판사를 이거 되게 웃겼는데 판사를 코스프레하는 어떤 활동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앞으로는 보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본인은 급여 패키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 판사를 사칭하는 활동가가 델라웨어주 판사입니다. 판사인데 이 사람은 판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급여 패키지는 향후 5년 동안 헌신하기로 한 결정과 무관한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CEO 자리를 하게 되면서 본인이 이제 초창기 때는 급여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급여 패키지랑은 다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관한 거냐? 그러니까 이거 무관한 게 아니다. 행동주의 투자자들에게 쫓겨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의결권이 필요하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다. 회사의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권 문제다. 자, 그래서 나는 돈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지분을 확대를 시켜서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조그만 지분을 가지고 와서 테슬라의 CEO 자리를 너가 뭐 쫓겨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의결권에 대해서 사실상 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법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자,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거를 법안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반대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향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회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내가 그런 충분한 지분이 필요하다. 자, 나는 그것뿐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될지 아마 급여 패키지가 또 지급이 된다면 테슬라 주가가 일부 약간의 좀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페이스 X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육군사관학교 연설에서 미래의 전쟁은 AI와 드론이라고 너는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무기를 만들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스페이스 X는 우주 발전 분야 선두주자고 우리는 무기를 전혀 만들 생각이 없다. 하지만 이제 우주 궤도로 발사되는 전체 로켓 중에 90%는 스페이스 X가 담당하고 있고 모든 활동 위성의 80%가 스페이스 X 위성일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는 무기 사업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 하지만 또 하나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90%가 스페이스 X인데 남은 10%의 절반이 중국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중국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네. 이것을 또 인터뷰 중에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젠슨항이 또 AI 반도체 선두주자인데 중국이 무섭다라고 얘기하고 예, 로켓 발사 분야의 선두주자인 스페이스 X인데 이 일론 머스크가 또 중국이 무섭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페이스 X에 대해서도 스타링크와 별도의 법인으로 상장될 것인가도 얘기했는데 자, 어느 시점이 되면 상장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더 많은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막대한 간접비와 수많은 소송을 감수해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짜증나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법률이 바뀌어야 되고 표결에서는 민주당이 당연히 반대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러한 이제 소송을 내고 여러 가지 기업을 좀 발목을 잡는 그러한 행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좀 힘들다. 그래서 시점이 되면 그때 되면 내가 이야기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AI 규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로운 규제 기간을 원하는 것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 더 치중하는 것 같다.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는데 뭐 스포츠 경기는 심판과 같다. 규제라는 것은 심판이 너무 많으면 축구할 때 공이 심판이 맞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좀 힘드니까 어느 정도 심판은 좀 필요하다.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도지가 아마 가장 관심이 좀 많았을 텐데 도지 부서에 있으면서 블루 오리진과 같은 경쟁 기업들의 내부 정보를 보고 통제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미리 너는 취득하고 그 경쟁 기업들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하는 일은 간단하다. 그리고 비서에게 그러니까 수주하는 비용 대비 가치가 없는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권고안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장관은 해당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건 완전한 투명성이 보장되는 일이고 그게 전부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도지가 2조 달러 절약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화를 냅니다. 네, 그것이 너는 즉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냐. 하루 이틀 만에. 질문의 근본적인 전제가 터무니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조 달러 목표가 있냐 했는데 우리는 독재자가 아니라 자문기관이다. 우리는 놀라운 진전을 이뤄냈다. 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이 됐든 간에 비용을 절약하는 사실을 봐라.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조 달러라는 것 자체는 약간의 좀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였던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고요. 자,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론 머스크가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정말 길어요. 너무 많은데 남은 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X를 통해서 이제 회의실, 서버실, 공장에서 잠을 자면 24시간 연중 무휴로 일하게 되었다. 자, 이제 XAI, 테슬라에 초집중해야 하며 다음 주에는 스타쉽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자, 이렇게 바쁘네요. 되면서 일단 회사로 돌아온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아마 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그쵸? 생각이 들고 지금 6월에는 또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보택시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연말에 휴머노이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테슬라 주주분들 그동안 많이 밤잠을 설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다시 그가 he's back. 돌아왔으니까. 네. 열심히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 이야기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네, 엔비디아가 뭐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실패했다.
반도체 칩. 그러니까 젠슨항이 지금 딱 트럼프의 딱 뭐라 그러죠? 대결을 신청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요, 그러니까 느낌이 네. 본인의 회사의 과거의 어떤 성장률과 실적을 알잖아요. 젠슨항은. 근데 지금 뭔가 안 좋아. 핑계 댈 거를 좀 찾고 있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그래 지른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규제는 실패했고 오히려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중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중국을 배제하고 하기에는 어불성설이고 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자체가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이게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에 좀 안 좋게 나왔나라는 것들이 약간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뭐 젠슨은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로이터에서 이제 독점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수출 규제 이후에 저렴한 블랙웰 AI 칩을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요. 자, 화웨이가 최근 판매에 제한되었던 H20 모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중국을 위한 새로운 인공지능 칩셋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르면 6월에 대량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거 뭐 6월이면은 좀 있으면 바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GPU 또는 그래픽 저장 장치는 엔비디아의 최신 세대 블랙웰 아키텍처 AI 프로세서에 포함될 예정이면서 가격은 $6,500에서 $8,000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는 H20 판매 가격이 $10,000, $12,000보다 훨씬 낮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사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고급 패키징 기술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TSMC에서 이 고급 패키징 기술이 있는데 TSMC가 가지고 있는 패키징 기술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고대포 메모리 대신에 DDR7, GDDR7 메모리를 사용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론 어떻게 받아들일지 행정부를 욕하면서 중국에 판매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엔비디아를 또 어떻게 할지 뭐 하여튼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하여튼 지금 최근에 젠슨항의 약간의 좀 행보가 좀 반 트럼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부분은 지금 엔비디아의 여러 어떤 성장세에 있어서 약간은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건 뭐 재미나서 가지고 나왔는데 북한이 구축함 잘못 내린 담당자 간부를 구금했답니다. 이거는. 구축함을 잘못 내렸다고요? 네, 요거 인양을 해야 돼. 여기 밑에다가 여기 있던 거를 이렇게 싹 이렇게 내려야 되거든요. 이쁘게. 네. 근데 요게 앞에 뱃머리가 위에 있고 꼬리만 내려갔어요. 그거 망가진 거예요? 약간 두동강 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떡해. 그래서 담당자 간부가 구금됐는데 제가 가지고 나오는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가려놨습니다. 천으로. 아이고. 가려놨는데 요걸 인양한 선이 없어가지고 인양선. 그러니까 끌어내릴 배가 없어서. 어떻게 사람이 한 거예요? 유럽에서 그걸 부르면은 한 뭐 2주 뭐 이렇게 3주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미 다 부식이 되고. 그렇다고 이제 육지로 끌어올릴 만한 그런 도구가 없어가지고 그냥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블룸버그에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 오늘 또 원전 관련해서 날아갑니까? 원전 관련해서 이건 벌써 좀 날아갔고요. 사실 금요일날 날아갔고 또 날아갑니까? 더 날아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규제를 독립기관이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개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니까 빠르게 더 원전을 좀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너지부와 국방부가 연방정부 소유지에 원자로로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자,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는 소형 첨단 원자로에 초점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원자로 건설을 또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제 행정서명에 서명하는 이 서명식에 컨셀레이션 CEO가 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많은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 원자력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대형 원자로를 지지한다는 것은 또 컨셀레이션이 또 대형 원자로거든요. 이 컨셀레이션을 앞에 두고 이야기한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시장에서는 근데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에 대해서, 소형 첨단 원자로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좀 빵빵빵 튀어 올랐는데 뭐 하여튼 원자력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북한 그거 옮기는 거 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공격할 함선인데 뭘 얼굴요. 아니 거기다 대고 어머 잘됐다. 아싸.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냥 뭐
그들의 일이니까 그냥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뭐 일론 머스크 얘기도 그렇고 앞서서 젠슨왕 얘기도 그렇고 들으면서 좀 무슨 생각했냐면 그분들 저희가 오늘 3%딜에서 소개한 이 두 가지가 진짜 필요하겠다. 스트레스 얼마나 지금 받고 있겠어요.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 탈모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완판 행진을 펼쳐가고 있는 헤어그로우 제품. 이렇게 모자처럼 쓰시고요. 이렇게 쓰고 제가 머리가 크는 게 아닌데 안 들어가죠 왜? 이거 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쓰는 거예요? 이렇게 벌리면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벌리면은 모자처럼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 지금 보면은 모양이 다 써 있어요. 뭐 M자형 탈모이신 분, 중앙이 또 약간 부족하신 분, 아니면 전체적으로 없으신 분, 아니면 여성분들이 이제 가르마 필요하신 분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뭐 이미 구입해서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식약처에서 허가받고 미국 FDA에서 승인된 의료기기입니다. 3%딜로 이제 90만 원대 제품을 저희가 20만 원 후반대에 보내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조했고 1년 무상 AS를 제공을 하고요. 음성 가이드 지원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볍게 여러분 뭐 유튜브 보시거나 아니면 오전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뭐 식사하시면서도 그냥 끼셔도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고 또 오늘 저희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제품 굿스페이스 멘탈 케어 껌입니다. 이게 하나 내지는 2개 드시잖아요. 이거 호주 제품이거든요. 씹어서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이게 어떤 성분인지 찾아봤더니 이게 인도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6,000년 이상 사용된 고대 전통 허브 아슈와간다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아슈와간다라는 성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좋은 성분에 대한 효능들이 있어요. 스트레스와 불안 완화, 근육 및 근력 강화, 심장 건강 지원,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 혈당과 지방 감소. 그리고 여기 뭐 약간 제가 말하기 좀 민망한 아침부터 얘기하기 민망한 그런 정말 중요한 기능도 향상된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호주 식약처 TGA 정식 승인 제품이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추천해드리는 그런 상황은 내가 만약에 오늘 뭐 직장 상사분 앞에서 뭔가 PT를 해야 돼. 아니면은 이제 주식 매매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안정하고 진정을 하고 너무 흥분하지 않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아니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뭔가를 진정을 시키고 요거 좀 완화시켜야 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탁 따가지고 하나 드시면 돼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팀장님도 출산하기 전에 거기 가가지고 이거요? 응, 옆에서 이거 맛있네. 네. 이거 하나 드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둘째가 나올 때만 또 긴장돼요. 응? 앞으로 나의 삶의 무게. 네. 아이가 양쪽에 있겠구나. 응? 얼마나 긴장돼. 그럼 이거 씹으면서 눈을 감고 릴렉스. 여러분 필요하신 제품이죠. 너무 요새 현대인들이 매일매일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가 없잖아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데 요 껌 제품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굿스페이스 요거 제품이 원래는 원가가 95,000원이고 6개 팩으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요. 핫딜로 74,900원에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긴장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때 껌 씹으면서 그렇다고 앞에서 씹으시지 말고 미리 한 5분 전 10분 전에 미리 씹고 뱉고 들어가서 평온하게. 저도 지금 하나 씹으니까 긴장이 좀 완화돼서 3%에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헤어그로우와 굿스페이스는 영상 하나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